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협업 리딩 클래스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본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이러한 주요한 공지사항에 대해서 또 각종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수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친구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과목은 여러분들 아마 일반 다른 과목하고는 다르게 일단 이 기본적으로 직전 학기에 기본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학생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돼서는 아마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특히 이 각종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 대한 그 개인 프로세스, 개인이 하게 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팀 단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2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하는 다양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수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 한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가 이 협업과 관련된 겁니다. 자, 협업과 관련됐다 그러면은요,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다른 수업들도 뭐 교양이든 전공이든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흔히 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데, 팀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결국 수업 내부에서 여기에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하고끼리에만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시적으로만 봤었을 때 이러한 이 협업입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또 이 수업 밖에 하고 협업을 한다 그러면요,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렸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우리 교실 밖에 있는, 우리 강의실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작업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었던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사회나 친구한테 전파를 하는 것도 일종의 협업 프로젝트라도 할 수 있겠고요. 또 학생들 간에 하게 되는 팀 프로젝트 말고요, 교수님하고 함께 하는 것도 일종의 협업이 될 수 있고, 또 아예 나는 그거보다는 그냥 학교 말고 집이나 친구가 좋다라고 하면은요, 이 수업하고는 관계없이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것도 협업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강의실 안에서만 국한돼서 하실 필요가 없고, 실제 여러분들이 자기 주변에서 누구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업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창의 융합적인 건데, 창의 융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창의적 또 내지는 뭐 융합적 하면은요, 최근 각종 뭐 ICT 기반으로 해서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창의 융합적인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쭉 뉴스나 TV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이런 거 관련된 거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이거 말고도 자기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는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학생 한 명이 내가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도착할 때 평상시에 항상 가던 등굣길이 있는데, 이 등굣길을, 새로운 등굣길을 찾아보자 하는 것도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걸리네, 이렇게 되면 창의적인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다른 편의시설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도서관 앞을 내가 평상시에 활용하지 못했었던 이러한 곳을 발견할 수도 있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세상하고 서로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도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융합적이라고 하면은요, 융합적인 건 여러분들이 아마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학교 기독교학부라든가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사회복지, 어문, 뭐 경찰학부라든가 뭐 관광, 뭐 경상학부, 이렇게 인문사회 계열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공계열이나 예체능 계열도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학부 학생이지만 기독교학부 학생이 다른 전공, 뭐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주변의 사람과 이웃들한테 뭔가 이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건학부와 함께 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관광학부 학생이지만 관광이 안전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경찰학부 학생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학부라 하지만 이 문화예술학부를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는 ICT학부라든가 아니면 경상학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협업과 융합이 가능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인재상 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인재상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제일 큰 거 두 가지 바로 협업과 창의 융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교실 안에서가 아니라 교실 바깥의 외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평상시에도 자주 봤었던 것들은 예를 들면은 테드라는 이 짧은 동영상 강의가 이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해서 세마시 강의라든가 각종 유튜브 클립들도 단 5분, 10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콘텐츠들이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여기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자기가 모르는 다른 이웃하고의 서로 소통과 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 콘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 중에서 카드뉴스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또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네에 간단한 포스터를 붙이는 거라든가 자기 이웃들하고 간단하게 사진을 교환하는 거라든가 커뮤니티와 관련되어 있는 블로그를 생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거 온라인 디지털 카페 이렇게 커뮤니티 카페를 만드는 거니까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다양한 접근,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개인 또는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관련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유료 프로그램들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수업의 진행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번 학기 동안에 어떠한 주제를 통해서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백석대학교 내에서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게 경찰행정이다 보니까 경찰행정학과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내지는 뭐 각종 재난이라든가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종의 재난 항상 가까이에서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주변에서 위험 요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나 스스로를 지키고 또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 의미 있는 경험을 한번 이번 학기 동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나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거시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세상과 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을 해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비출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마치 소금을 전해주듯이 이 사람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타인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출석은 온라인 수업이 병행하게 될 경우에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을 해가지고 20% 출석을 하고 이 역량평가, 즉 이 각종 시험과 관련돼서는 필기시험은 없이 공지사항에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 이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샘플들을 아마 보시면은 저런 팀들은 또는 저 참가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접근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온라인상으로 제가 같이 탑재를 해드리면은 이러한 샘플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 내가 우리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해 봤는데 라는 것들은 저희 게시판에 있는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의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종 자료를 검색을 하거나 문헌을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프로젝트 계획,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 중간고사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팀별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은 팀원들끼리 함께 주제를 정한다라든가,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라고 그러면은 개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실제 관련되어 있는 각종 자료 수집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안까지도 한번 마련해 본다 그러면 아마 중간고사 기간 이전까지 어느 정도의 큰 윤곽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윤곽에 조금 더 교수님하고 서로 이 피드백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예산이 지원될 게 있으면은 이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이 내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외부 수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수업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일종의 셀프 스터디의 형태로 하는 시간도 중간에 갖도록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 이 2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거를 다 진행하지에 대한 그러한 부담은 없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전공이라든가 교양 수업을 하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완성이 되고 완성된 성과물을 서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었던 분야,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제작을 했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하고 비슷하게 출발점은 같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표현되는 방식이라든가 나중에 실제로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거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지만 남의 것들을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본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아마 학기 말에 종료가 되겠지만 학기 말에 종료가 된 이후까지도 혹시 개인이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프로젝트를 계속 유지해서 진행시킨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학기가 시작돼서 학기 말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또 친구들끼리 같이 수업 들은 사람들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큰 주제라든가 또 이러한 주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 나갈 것에 대해서는 수업에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팀별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팀에서 리더를 정해서 어떻게 해서 운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에 계속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친구들끼리 아니면은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화만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서로의 생각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서 한번 이 플랜을 짜보면은 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짜보다 보면은 훨씬 더 구체화되고 또 자기가 못 봤었던 것들을 바로 거기서 필터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해서 중간에 시안 작성이나 아니면 최종안 작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었던 거를 제출을 하는 프로젝트로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 평가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고요. 이 시험처럼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시험처럼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결과 보고서의 형태로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관찰하거나 여기서 직접 시연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떠한 장애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학교 차원에서 또 교수님들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와 연결을 해서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이 공지사항에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SMS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 공지사항을 확인했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당분간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전체가 우리가 현재 수강생이 3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수강시장 되어 있는 학생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수업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 학생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역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되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참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은 아마 오프라인 출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시험과 과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프로젝트를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될 거라고 저도 물론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평가면은 최소한 A나 아니면 B는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C를 받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재나 별도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은 혹시 중간중간에 필요할 경우에 자료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겠고, 또 그 외에 평상시에도 항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이라든가 최근에는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백석톡이라든가 SMS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메일하고 연락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딩 클래스와 관련되어 있는 양식들이 있으니까 이 양식들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진행하는데 큰 문제 없이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한 학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번 학기 동안에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수업이 시작될 때의 나의 모습과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될 게, 지금 이 프로젝트가 말 그대로 이 수업 자체가 협업 리딩 클래스입니다. 즉 아무래도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심지어는 개인이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동료들이라든가 또 교수님이라든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교실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있었을 경우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성인으로서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하고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가운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뭐 개인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그러한 충돌이 많지 않습니다만 단 2명만 모여서 프로젝트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의견이 서로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뭐 흔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을 갔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할 겁니다. 친구와 아니면 가족과 여행을 갔는데 나는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친구는 바다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가족들이랑 이동을 할 때도 나는 편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싶은데 운전하기 힘들어 가지고서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자라고 이러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양보를 하는 것도, 물론 더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나한테 양보를 해주는 것도 좋긴 하겠죠. 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은 협업을 하는 것도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장소를 가려고 그럴 때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은 갈 때는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서는 공유 차량으로 가되 운전해서 가되 올 때는 대중교통으로 올 수도 있겠고요. 또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산과 바다가 동시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요, 오전에는 바다에서 놀지만 오후에는 산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뭐 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바로 상대방을 많이 여러분들이 양보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존중을 하고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교양 강좌에서 실제로 다른 팀원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은 다른 전공 학생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게 되고 또 팀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만나는 시간보다는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15주 동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팀 프로젝트가 어렵겠다라고 하면은요, 개인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협업 리딩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래도 함께 모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프로젝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전 학기라든가 그 작년에 케이스를 봤었을 경우에 실제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반 정도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팀 프로젝트에서 빠져서 개인 프로젝트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궁금한 점이라든가 수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학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크게 궁금한 점들은 많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어서 관련돼서 각종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교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진행이 됐을 때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팀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느끼는 점과 개인 프로젝트를 해서 느끼는 점도 분명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돼서 뭐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었던 뭐 다양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지만 매 학기마다 조금씩 버전이 달라지고 또 매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참여자들도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공 수업이 아니라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지난 학기나 아니면 전년도하고는 수업 내용이 조금 다르거나 진행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수업 전과 수업 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